함진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규입니다. 아직 함진기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서 함진규TV를 응원해 주세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웃나라 일본의 인구 절벽과 그에 따른 노동력 감소가 어떻게 산업을 위기로 빠뜨리고 있으며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인구 추세가 일본과 유사한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그러한 문제를 겪게 될 것이므로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봄에는 오사카에서 세계 박람회 엑스포가 열립니다. 남은 시간은 대략 500일 정도 되는데요. 일본 국민들은 이 행사가 아무런 차질 없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위한 시설 건설에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냐고요? 물론 돈도 문제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일본의 건설 노동자 부족으로 제때 시설물 건설이 완공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인 것입니다. 일본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화되고 있는데요. 노동력 부족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과 미래에 대한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서비스 경제에서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조차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칸센을 운용하고 있는 JR 센트럴은 지난 2023년 10월 인기가 많던 열차 내 간식 카트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또 전국의 자판기들이 비어도 채워지지 않은 채 상품 리필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재개발 연구기관인 리크루트 웍스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2040년이 되면 일본의 노동력 부족은 1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인 노령 인구는 2022년 기준 29.3%로 이미 30%에 육박하고 있으며 2042년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선진 경제 체제인 일본은 이 노동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인구가 줄기 시작한 우리나라도 일본의 대응 방식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은 주요 분야에서 아바타, 로봇,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일본은 외국 노동자 고용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여성과 노년층 노동자에 의존해 왔습니다. 일본의 건설업계는 임금 인상, 더 패셔너블한 작업복 제공, 건설 현장의 이동식 여성 화장실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며 여성과 젊은 노동자들을 유치하려고 했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성의 데이터에 따르면 1997년 정점때와 비교하여 건설 분야의 고용인원이 약 30% 감소하여 48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건설 노동자 중 단 12%만이 29세 이하이며 약 36%가 55세 이상입니다.
이러한 인력 부족 현실이 드러나면서 오사카 세계 박람회의 추정 비용은 2배로 증가했으며 노동자를 유인하기 위해 건설업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박람회에 참여하는 국가는 전시관인 파빌리온을 직접 짓거나 임차해야 하는데 건설 비용이 폭증하면서 일부 국가들은 박람회 참여 규모를 줄이고 있으며 멕시코 같은 몇몇 국가는 아예 참여 취소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는 모두 153개국인데 그 가운데 직접 자국의 파빌리온을 짓는 국가는 56개 국가입니다. 이들 국가는 고비용으로 인해 파빌리온 건설을 위한 건설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24개국만이 건설 업체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일본의 대규모 국가 행사가 노동력 부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봉착한 것입니다. 일본 회사들은 새로운 기술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력이 더 비싸지고 확보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각 산업 부분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건설 회사들은 건설에서 가장 노동 집약적인 공정인 철근 조립을 자동화하는 산업용 로봇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본 롯데는 트럭 배송을 기차 배송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제조업체인 토요타와 전자상거래 그룹인 라쿠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로봇과 자율주행 차량의 개발뿐만이 아니라 작은 경쟁사들과의 통합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류 분야에서도 대란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오는 4월부터 트럭 운전기사가 부족해 택배를 포함한 물류의 상당 부분이 멈추는 사태를 말하는 물류 2024년 문제로 비상이 걸린 것인데요. 트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모든 대책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본에는 약 400만 대의 자판기가 있는데 제때 상품을 채우려면 많은 트럭 운전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자판기 상품 리필이 간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철도역 주변의 소매 및 식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JR 이스트 크로스 스테이션과 같은 업체들은 궁여지책으로 기차를 이용하여 음료수 캔을 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타는 선적지까지의 차량 배송에 인간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는 차량 물류 로봇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남부 미야자키현의 들판에서는 로봇 오리 라이초 1이 논에서 김매기 작업을 합니다. 이 로봇은 태양광으로 구동되는데요. 인간 농부 대신 파종, 비료 살포, 병충해 방제, 수확에 투입되는 드론과 로봇 같은 첨단 기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해 동안 이러한 농기계를 투입하는 시험을 해본 결과 벼 재배에 투입된 인간 농부의 총 노동시간은 529시간에서 29시간으로 95% 감소했지만 총 쌀 수확량은 20%만 감소했습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좋은 경작지가 방치되면서 일본의 유명한 농산물, 특히 지역 사케와 지역 특산품이 사라질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농부의 43%가 75세 이상이고
모든 농부의 평균 나이가 거의 68세에 달함에 따라 로봇 노동력이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 중심부의 한 작은 편의점에서는 아바타가 손님을 맡고 있습니다. 이 편의점에서는 치약, 계란 샌드위치, 양말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데 문 앞에서 고객을 맞이하는 직원은 사실 1.2m 높이의 스크린을 통해 제어되는 아바타입니다. 이 아바타는 아비타라는 회사가 개발한 것인데요. 소매 체인인 로손의 직원에 의해 원격으로 제어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한 명의 운영자가 아바타 3개나 4개를 제어하여 로손이 야간 근무와 농촌 지역의 매장에 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도 운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일본의 소매업체와 콤비니라 불리는 편의점은 영업 시간과 서비스를 줄이고 있습니다. 일본 프랜차이즈 협회에 따르면 2020년 일본의 편의점은 17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부족했으며 앞으로도 근로자 부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24시간 영업하는 콤비니는 87%인데요. 이는 2019년 8월 말 92%에 비해 5% 줄어든 수치입니다. 현재 로손 매장 중 8곳이 시범 서비스로 아바타를 운영하고 있지만 2030년까지 일본 전역에서 10만 명의 아바타 운영자를 확보하는 것이 이 회사의 목표입니다.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은 노동시장의 다양화와 기술 및 자동화 도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정책 변화가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같은 근본적인 인구 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진규의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